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유머를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건을 잘못 버려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들만은 꼭 제대로 알고 제대로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실제로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하면 먹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큰 어려움 없이 일정하게 배출이 된다면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내 집안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에서 내보내는 것, 즉 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은 풍수의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발류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발이나 구두류, 그 외 슬리퍼 등은 풍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번영운과 성취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장이 깨끗한 집은 절대 번영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가정에나 버려져야 할 신발들이 참 많이 생길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버려져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신발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끈이 있는 신발들은 무조건 끈을 풀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운동화나 끈이 있는 구두류가 그러한 것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발은 닦아서 버리는 것, 신발 안창을 약간 뜯어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 편히 쉬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기나 제사용품들은 꼭 제대로 버리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기나 제사용품들을 버리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네, 병풍은 그냥 내어놓으셔도 되지만 제기, 즉 제사를 지냈던 그릇이나 물건들은 무조건 상자에 넣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풍수적인 원칙은 이것들은 모두 소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대에는 이렇게 하는 것 불가능할 거예요. 하여 큰 상자에 담아서 내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모두 가져가서 소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가 아닌 낱개로 버려야 할 경우이겠죠. 네, 이러한 경우의 원칙은 그 한 부분을 꿰어서 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자칫 다칠 수도 있으니 그것들을 그냥 통에 보관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제기를 한꺼번에 다 바꿀 때 같이 버리시도록 하세요. 네, 절대 낱개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릇류나 접시류 같은 부엌 용품들입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에서 부엌의 그릇들이나 접시들이 깨어져서 금이 가서 버려야 할 경우들 많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박살이 나서 버려야 한다면 얼른 빨리 버려야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릇을 바꿔서 아니면 새 것을 쓰기 위해서 그릇을 버려야 할 경우라면 이것은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정 기간 약 일주일 정도 새 것을 쓰는 동안 그것을 보관을 하셨다가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밥그릇은 식복을 담았던 것이라 그 당사자의 재물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수저도 그렇고 다른 그릇들도 그러합니다. 네, 깨지거나 금이 가서 지금 당장 버릴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적인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풍수 물건은 꼭 제대로 알고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 물건은 절대 남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풍수 물건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특히 그림이나 글씨류, 그 외 풍수 장식 등은 항상 분해를 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경우 죽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꼭 화분과 식물을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고, 이 화분은 다시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절대 그대로 액자에 넣어진 채로 그림이나 글씨류를 버리는 일,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불행을 만드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세상 모든 물건들에는 고유한 파동이 있으며 그 파동이 그것이 걸려있던 집에 맞춰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키가 버려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닐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유품이라면 꼭 방법대로 버리시도록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품들을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누구는 유품들은 무조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풍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리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유품이라고 모두 버려져야 했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골동품이나 갑옷들, 그 외 오래된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굳이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던 물건을 버리실 때는 꼭 어딘가에 담아서 버리셔야 한다는 것 아시도록 하세요. 네, 사진이나 종이류는 작은 것은 찢어서 알아볼 수 없도록 해서 버리시고요. 큰 것은 태워서 버리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것들 그냥 보관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품들은 절대 다른 물건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것들만 큰 상자에 넣어서 따로 보관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가구나 가전은 꼭 잘 내어놓으세요. 아마 여러분의 집에는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소파나 장롱, 그 외 침대나 책상 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을 하는 가전들도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면 이것들을 버리거나 또 업체에 넘겨야 할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버리실 때는 일정한 수단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마지막 인사는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버리시기 전날이나 당일날 그 물건에 대해 마음속으로라도 그동안 내 집에 들어와서 고생했네 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건은 여러분의 가정과 기회 파동을 완전히 맞추고 있던 것들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그것으로 인한 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설마 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가구 잘못 바꾸고 불행해진 가정 정말 많이 봤으며 많은 풍수사들도 갑자기 힘들어진 가정에 가면 늘 묻는 질문이 요즘 새 가구 바꾼 적이 있나요? 라는 것이라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옷 종류라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옷 종류는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네, 버릴 것이라면 묵혀두었다가 버리셔야 하고 또 낡고 오래되어서 입지 않는 옷은 무조건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속옷은 절대 보이도록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위로 반을 잘라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버려야 할 속옷들을 걸레로 사용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는 그 사람의 모든 운을 앗아가 버리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운이 닿은 물건은 꼭 용도를 없애고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물건을 버릴 때는 반드시 그 용도를 해제하고 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버리게 되면 내 가정에 운이 나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여 찢거나 깨거나 해서 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한 부분을 분해해서 버리는 거예요. 네, 절대 원형 그대로 누군가 가져다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버리시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것이 주방용품이라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운은 옮겨가고 옮겨옵니다. 풍수에서 물건을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칫 내 가정에 있는 좋은 운이 다른 가정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은 절대 어떤 큰 것이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이 점점 커져서 큰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